이 시간에는 법인체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세계의 고유 영역 링 경계선 지키기. 법인인감도장은 곧 회사를 나타낸다. 주주 구성 및 이사 회의록. 주식회사 법인의 의미. 성공의 그림 나와 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법인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합니다. 경영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평균적으로 전공 과목을 4년 동안 공부하고 또 이후 석 박사학위를 위해 2년 동안 공부해서 총 6년 동안 경영학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해도 법인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라 하면 대부분 명쾌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법인체를 작은 칠판에 여백안에 그려내 보아라. 6년 동안 공부한 것을 이 속에 모두 한 번에 표현해 봐라 하면 과연 몇 명이나 단순 명료하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고민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칠판에 빼곡하게 내용을 채우기만 하고 명쾌하게 표현을 못합니다. 일반적인 설명 방법으로는 칠판이 부족하다고 느낄 텐데 어떻게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법인체를 한 번에 정의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법인체가 무엇인가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법인체는 어떤 것인가? 바로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경영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바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누구라도 쉽게 법인체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건 링입니다. 링 3개가 이렇게 합해지고 이 링의 3개가 합쳐진 중앙 부분을 핵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링은 사회인이 알 권리입니다. 두 번째 링은 주주가 알아야 할 권리이고 세 번째 링은 회계사가 알아야 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핵은 바로 최고 경영자를 뜻하죠. 이 링 3개가 합쳐진 것이 바로 법인체입니다. 주주가 알아야 할 권리의 링 내용은 주주밖에 모르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영역의 내용을 알면 그건 잘못된 회사죠. 마찬가지로 사회에는 사회인이 알 권리의 링 내용만 아는 것이고 회계사 역시 회계사가 알아야 할 권리의 내용만 아는 것이죠. 각자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그림과 같이 제각각 아는 범위가 다릅니다. 각 영역 사이에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 것이 법인체입니다. 3개의 링이 모두 겹치는 부분, 그 중앙에 핵이 존재하고 이 핵은 최고 경영자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체에 대해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이 법인체를 운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주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 다른 영역으로 넘나들고 회계사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 다른 사람이 알 권리의 링 속을 마음대로 넘나든다면 과연 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요? 곧바로 엉망이 될 것입니다. 각자의 영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회사가 아니죠. 회사라는 것은 전체적인 정의와 회사 운영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성공하는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경영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법인을 설립하면 경영을 하는 것을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성공하는 경영을 하느냐, 실패하는 경영을 하느냐의 차이점을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라는 것, 경영이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면 각자 주어진 영역이 있는데도 링과 링 사이를 마음대로 넘나들 것이고 각자의 영역을 지키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면 결코 성공 경영을 할 수 없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원칙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벗어나면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이 회사 운영의 세계죠. 성공하는 경영 중 하나가 공개하는 것인데요. 공개를 한다는 것은 어떤 공개를 말하는 것인가? 회계사가 알아야 될 권리는 회계사 앞에 100% 공개,
마찬가지로 사회인이 알아야 할 권리는 사회인 앞에 100% 공개하는 것이며 주주가 알아야 될 권리는 주주 앞에 100% 공개하는 것이 알아야 할 권리 공개 의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링의 중앙에 있는 핵은 무엇인가? 바로 최고 경영인이 알아야 될 권리입니다. 최고 경영인이 이런 각자 알 권리들을 남들한테 남발을 한다면 그건 경영자로서 자세를 잃은 것입니다. 그런 경영은 이미 그 시점에서 실패한 것이며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링에는 경영의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경계선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것은 경계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경계선이라는 셔터문을 내려서 각자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 남의 영역을 함부로 넘지 못하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그냥 넘나들어도 되는 건가 싶어 방치를 하게 되는데 그건 곧 회사가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죠. 경영이라는 것은 원칙에 지배하고 회사 운영에는 절대적인 원칙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원칙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법인 설립하는 수는 평균적으로 매년 40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40만 개를 100%를 보았을 때 설립 이후 얼마 안 가서 93% 정도의 회사가 폐업을 하고 세상 밖으로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7년 동안 살아난 회사는 고작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법인 설립 후에 몇 년 만에 실패하여 사라지는 93%의 회사는 어떤 부류인가? 기본적인 회사 운영 방식이 없는 사람들이 운영한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운영 방식, 즉 원칙이 없는 사람들이 경영하는 회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회사는 오래도록 살아남고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회사라는 것은 기밀이 요하는 부서에서 종사하는 임직원들이 모두 기밀보호 유지 각서를 쓰고 근무를 합니다. 업무차 다른 영역으로 넘을 수밖에 없을 때는 최고 경영자의 승인 하에 그 일에 대한 기밀보호 유지 각서를 가지고 넘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역 외에 다른 영역에 넘나드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부분 각자의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 회사 발전을 위해 기여하게 됩니다. 경영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어 있는데 실패하기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각자의 맡은 영역, 링의 경계선을 지키게 하고 최고 경영자가 제대로 관리를 하는 것, 그것이 곧 성공의 첫 번째 지름길인 셈입니다. 만약 회계사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 다른 영역에 알 권리를 침범하려고 할 때 그걸 어떤 주주가 알게 되었다고 치겠습니다. 경영의 원칙을 모르는 주주라면 영역의 경계선을 넘는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 가르쳐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겠지만 경영을 아는 사람은 그 회계사를 보면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각 영역에 기밀 보장이 되지 않고 경계선 없이 노출되는 순간 회사는 부서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원 가운데 경영자의 영역인 핵이 있는데 누군가 이 핵의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지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즉 아는 만큼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아는 만큼 성공하고 아는 만큼 돈이 됩니다. 내가 아는 만큼만 내 앞에 돈이 주어지는 것이며 내가 아는 만큼 사회적인 직위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앞에 큰 직위가 주어졌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직위에 맞지 않게 모르는 것이 많은 사람으로 바로 드러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누가 높은 직위를 주겠습니까? 회사에서는 직위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아웃시켜 버리고 맙니다. 말과 행동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보이는 것입니다. 고용한 자의 능력을 알려면 경영자가 그보다
훨씬 많이 알아야 합니다. 알면 상대의 주기가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하며 배운 만큼 성공하는 것이죠. 보통 많은 돈을 투자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실 더 큰 투자는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회사 운영이라는 것은 내 시간만이 아니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시간 투자를 하는 곳인데 그런 사람들의 시간까지 다 망가뜨리게 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어리석은 건지도 모르고 회사가 망하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인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개인 회사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고 법인 회사는 도장이 운영합니다. 도장을 새길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하하 주식회사로 법인 이름을 짓고 싶다고 하면 도장에 그렇게 새긴 것인데요. 이 도장을 인감도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인 회사명을 세 개인 도장을 법무사를 통해 등기소에 등기하면 인감으로서 효력이 발생되는데요. 이 도장은 이제 회사를 대신하는 도장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법인체라는 것이 스스로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인 도장을 새김으로써 그 법인체라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죠. 이 도장을 새기면서 이름을 하하주식회사로 명하고 그 법인을 등기소에 가서 등기 등록을 합니다. 이 도장을 등기하면서 등기부 등본도 나오고 인감증명도 나오는데 법인으로 등록하는 순간 이 인감도장이 사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외모에서 넥타이에 시계도 보이고 난방도 보이고 주머니도 보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보이는데 도장은 보이나요? 도장이 보이려면 사람처럼 옷을 입혀야 되는데 그것이 대차 대조표입니다. 이 도장이 사람이라 치면 어떤 옷을 입고 돈은 얼마나 있고 시계는 찾는지 머리 모양은 어떤지 보고 싶을 때, 즉 그 회사를 보려고 할 때 대차 대조표를 보는 것이죠. 이 대차 대조표를 보면 그 도장, 즉 회사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도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도장을 하하 주식회사라고 명하고 만들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도장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겠죠. 법인 회사이기 때문에 주주가 있을 것입니다. 전에는 기본 법인이 설립되려면 자본금을 5천만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규정이 없어져서 자본금 10원부터 법인 설립을 해서 출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국은 옛날부터 1달러부터 법인 설립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 법인 설립 규정으로 자본금 5천만 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으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수년 전에 그 규정을 해제시켜서 지금은 10원부터 아무나 법인 설립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누가 10원으로 법인 등록을 하겠습니까? 보통 최소한 100만 원 혹은 1000만 원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자본금 100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했다고 치면 100만 원은 법인을 설립하는 비용 처리로 금방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자본은 제로가 되어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회사 운영에 돈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경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초반 운영 지출비를 감안해서 자본금을 최소 몇 천만 원 이상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주주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전에는 최소 주주의 수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만 법인 설립을 인정하도록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최소 2명 이상 주주 구성이면 됩니다. 한 명의 주주 구성을 했을 경우 법인으로 설립은 해주지만 정식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개인 회사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럴 것이 법인이라는 것은 주식회사이지 않습니까? 주식회사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인 집단을 뜻합니다. 2명 이상 말이죠. 내 개인 인감도장으로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개인 사업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등록할 때는 최소 2명 이상의 주주가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2명의 각 인감증명서 한 통씩, 주민등록등본 한 통씩 준비해서 신고를 하는데 1명은 이사로 하고 1명은 감사로 신고합니다. 여기에서 이사는 대표 이사 겸 이사라고 보면 되는데요. 2가지 역할을 다 하는 셈입니다. 만일 3명이라면 대표 이사, 감사, 그리고 이사로 구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주주 구성을 2-3사람만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있는데요. 이사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법인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떤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이사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명으로 땅을 사거나 물건을 외국으로 대량 배송 혹은 반대로 물건을 국내로 들여올 때 주주가 동참하는 이사회의를 합니다. 이사 및 감사가 몇 명 참석했는지 인원을 쓰고 안건으로 상장된 회사에 대해서 주주들의 동의를 받은 후에 회사명으로 큰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주의 구성원이 4명 이상이면 반드시 이사회의록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주 구성원이 2-3명이라면 이사회의록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니 얼마나 편한가요? 비록 이사회의록을 쓰지는 않지만 내부에선 경영자의 영역인 핵에서는 계속 차곡차곡 모든 진행되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의록을 작성할 때도 역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터지거나 사건이 되었을 때 전혀 문제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회의록을 작성해서 정식적으로 진행된 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명 이상의 주주 구성원의 회사인데도 이사회의록을 쓰지 않고 어떤 일을 진행했는데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었던 일도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진행되면 상관없겠지만 사건이 진행될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명 이상의 주주 구성원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사회의록을 써야 합니다. 어떤 회사가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되었을 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법인 설립하는데 여러 가지 지출 비용으로 150만 원이 들었고 기타 운영 비용 1,000만 원이 들었다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품을 구매하는데 2억 2천만 원 정도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예시하고 그 다음에 사무집기류를 사는데 5천만 원 정도 비용 지출했다고 하면 합계 2억 8,150만 원이 지출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자본금이 1,000만 원짜리 법인이었으니 마이너스 계산이 되어서 2억 7천만 원 정도가 적자를 보는 회사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본금 1,000만 원짜리 법인이라도 이 금액을 증자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만큼 증자해버리면 마이너스였던 것이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법인회사가 아닌 개인회사라면 이렇게 마이너스 경영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사는 자본금을 제외한 2억 7천만 원 정도가 모두 빚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법인회사는 이 마이너스 된 2억 7천만 원의 금액도 자산으로 봅니다. 즉 빚도 자산인 셈이죠. 개인회사는 이 마이너스 된 금액이 계속 빚으로 남아서 끝까지 갚아야 하지만 법인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법인회사가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을 했는데 이후 지출 비용으로 제품 생산, 영업 및 홍보 비용, 인건비, 건물 임대비 등 97억 원이 사용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총 합이 100억 원입니다.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적자로 볼 수 있겠지만 회사 운영에 들어간 비용까지 합친 100억 원만큼 주식으로 환산해서 증자해버리면 이건 빚이 아닌 회사의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 개인 사업자보다 주식회사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셈이므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가 빚이 너무 많아서 도산되었다면 이는 회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법인회사는 포기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는 것이
법인 회사입니다. 개인 회사라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 회사의 대표 사업자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빚을 모두 갚아야 되겠죠. 하지만 법인 회사가 사업을 포기할 때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100억을 손에 본 것이고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들어 도산한 것, 즉 스스로 포기한 것뿐입니다. 법인 회사가 도산하면 그 회사의 법인 인감 도장만 없어지는 것이지 그 안에서 일하던 대표회사에게 빚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빚을 진 것이고 사람이 빚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법인 회사가 빚을 진 것으로 남을 뿐이고 폐업을 하면 그냥 회사의 이름이 빚과 함께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포기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회사보다 법인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뜻입니다. 6년에서 8년 동안 열심히 경영을 공부했어도 본인이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성공의 답과 실패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럼 성공할 수 있는 답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의 답은 2개뿐입니다. 성공하는 사업가들은 이 2가지를 잘합니다. 바로 저지르고 수습하는 것. 사업은 저지르고 수습하는 것의 연속일 뿐입니다. 어떤 일을 저지르기만 하고 수습을 못하면 사기꾼 소리 들으니까 다들 악착같이 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수습도 저질러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시작이 되어야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저지르지는 못하는데 수습은 잘하는 사람, 수습은 못하는데 저지르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둘 다 잘하는 사람. 성공의 그림은 동그라미입니다. 실패의 그림은 네모난 돌멩이입니다. 어떤 사람의 그림이 네모로 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각 모서리마다 모가 나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네모는 혼자 굴러갈 수가 없으니 굴러가면서 모가 난 부분이 여기저기 부딪히며 깎여 나갑니다. 계속 깎이다 보면 나중에 서서히 원형으로 되겠죠. 이렇게 네모가 동그라미로 변해가면서 성공의 길로 돌아서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저지르는 법을 모르고 사업하는 사람은 더욱 힘이 들 것입니다. 사람은 여기저기 부딪힐수록 강해지고 부딪히다 보면 성공의 원형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많이 부딪힐수록 성공도 빨라지는 것이며 성공이라는 것은 원형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하나의 조직 안에는 저지르는 것을 잘하는 사람, 수습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은 잘 저지르는데 수습이 빈약합니다.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수습을 해주면서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작용이라고 합니다. 성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서로가 장점만을 얘기하는 사람, 장점만은 높이 평가해주고 상대방의 단점은 서로 보완해주는 것. 이 그림이 나오면 성공에 가는 것입니다. 회사에는 경영자를 내주하는 식구들이 있는데 적은 곳은 10명 정도밖에 없겠지만 세계적으로 많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170만 명 정도 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경영자가 왼쪽 면이고 종업원이 오른쪽 면이라 치겠습니다. 나와 너 1대1 구조. 여기서 경영자가 부족한 부분을 지시하고 그날 해야 하는 일들을 지휘합니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많아야 할까요? 바로 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면 직원을 많이 채용해야 하는데 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채용하고 나와 똑같은 사람도 많이 존재하도록 채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만한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 역할을 가진 자가 바로 핵에 존재하는 최고 경영자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모르고 경영자가 되면 백발백중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공의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성공을 하기 위한 요소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속도인데요. 목적지까지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가, 얼마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업의 성공 혹은 실패를 좌우합니다. 성공의 원칙을 알면 목적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단축한 기간만큼 들어가는 지출 비용까지 줄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아는 것이 힘입니다. 모르고 운영하다가 잘 안되면 털어버리고 사업을 접어버릴 수 있겠지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데 어금니를 꽉 물어서라도 성공의 목적지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공의 원칙, 세계의 고유 영역 링 경계선 지키기, 저지르고 수접하기, 나와 너가 함께 합동협심하여 문제 해결해 나가고 서로를 보완해주기. 이 원칙들을 알고 잘 지키면 누구나 성공하는 회사를 꾸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법인체의 정의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